안녕하세요. 정은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가 쓰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인데 이분이 닥터인데 몇 주 전 조선일보에 투고를 했습니다. 아주 독자로부터 좋은 반향을 불러왔나 봅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글을 지난번에 읽어드렸는데 엊그제 또 글을 쓰셨습니다. 아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아마 광주에서 개업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병원 운영은 지장이 없는지 살짝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글입니다.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19년 재재작년이죠. 역사 유적지 탐방을 함께하며 가끔 정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의 단톡방에 조국을 옹호하는 미남보존협회, 조국이 미남이니까 미남보존협회라고 그랬나 보죠. 그림 파일이 올라왔다. 많은 친구들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하지만 나는 동조할 수 없었다. 의학 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상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단국대 논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민이 절대 쓸 수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톡방에 입시 비리가 분명하다고 적었다가 거센 공격을 받았다. 결국 나는 쫓겨나듯 단톡방을 나왔고 그 친구들과 인연을 끊게 됐다. 정치가 뭐길래 오랜 인연을 가진 친구들의 우정을 이렇게 끊어버린단 말인가 허무하고 안타까웠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입시를 위해 사적으로 의대 교수를 만나 논문 작성을 부탁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뿐인가 평범한 청년이 문준용처럼 귀걸이를 한 증명사진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추미애 의원의 아들처럼 군 복무 중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채 전화로 휴가를 연장시킬 수 있을까? 공정을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비리들이 밝혀지자 수도권에서는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내 고향 광주에선 이미 기득권이 된 민주당 정권에 여전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안타까웠다. 또 많은 실정을 저지르고도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 정신을 들먹이며 가스라이팅하는 민주당에 분노했다. 결국 나는 지난 대선 때 광주에서 국민의힘 유세 차량에 올라 문재인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한 다음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지 연설했다. 그리고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십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인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엄마, 저 의대 보내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번만큼은 아들 믿고 윤석열 한 번만 찍어줘. 사랑해 엄마. 듣는 이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하는 감정적인 연설을 한 이유가 있다. 5.18을 직접 겪었던 내 부모님 세대에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설명해도 감정 깊숙이 뿌리내린 정서를 극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로서 어머니의 감정에 호소했던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2번 윤석열을 찍었다. 광주 친구들에게 내 연설 영상을 보내려다 한참을 망설였다. 친구들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양해를 구하는 글을 먼저 올렸다. 나 광주 내려가서 윤석열 지지 연설에 붙다. 경상 전라도 사투리죠. 너희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거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그래도 우리 오래 함께한 인연 봐서라도 내 연설 봐줬으면 좋겠다. 영상을 보내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친구인디 니를 미워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 것이지. 고생했다. 걱정했던 내가 머쓱했을 정도로 고마웠다. 많은 사람과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청산 대상으로 지목해버린다면 갈등 더 증폭된다는 것. 크게 보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 함께하고 이를 부정한다면 먼저 사실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정치적 신념보다 오래 함께한 인연이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다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집단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양극화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겨울 추위가 매서운 광장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극적인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이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엔 정치적 신념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며 그간의 안부를 묻는 것 어떨까? 이게 이제 그 닥터 박은식 호남 대안 포럼 대표가 불과 나흘 전에 조선일보에 투고한 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쓴 이 글을 읽어봤는데 저는 호남 사람들은 죽자고 더불어민주당만 찍어야 한다던가 결코 국민의힘에는 눈길도 줘선 안 된다고 하는 용기 있게 말하는 일반 정치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저는 사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호남 사람은 죽자고 더불어민주당만 찍어야 된다. 또 결코 국민의힘에는 눈길도 줘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 사람을 전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정치인들 뿐입니다. 제 주변에도 호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혹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호불호나 신념을 쉽게 바꾸지는 못해도 자기 주장을 말할 때 쭈뼛쭈뼛 합니다. 속으로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는 방지입니다. 제 주위의 호남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야기를 이쯤에서 서로 끝냅니다만 여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시간의 희망. 시간이 걸리면은 고쳐지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6.25 당시에 이제 피살된 6만 명, 정확한 기록으로는 59,964명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73%입니다. 43,500명. 6.25 당시에 피살된 6만 명 민간인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이 73%, 35,000명입니다. 43,5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영광군 지역에서 숨진 희생자가 그 반이 되는 21,200명입니다. 영광군 1950년 7월 23일 6.25가 나서 한 달 후 그 전라남도 영광 지역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영광을 점령한 부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방호산이 되는 인민군 소장이 지휘하는 인민군 육사단이었습니다. 인민군은 해방 이후 남도당과 빨치산 활동을 해온 이들을 중심으로 군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재판을 열고 군수, 읍장, 은행장 등 우익 인사들을 잇따라 처형했습니다. 좌익에 의한 피해는 군경이 수복작전을 시작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 영광 지역은 수복이 늦어지면서 후퇴했던 좌익이 다시 마을로 돌아와 군경 가족이나 우익 가족, 빨치산에 비협조했던 주민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21,3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생겼던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죠. 제가 월간조선 2022년 12월호에 수록된 기사를 새삼스럽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인민군이나 군경 어느 쪽에 의해 돌아가셨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인민군이 죽였든 우리나라 군경이 죽였든 하여튼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희생자 전국 유족회의 주장 때문입니다. 6.25 전후 군경에 의해서 사망한 유족들은 1인당 약 1억 5천만 원 전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군경에 의한 사망한 사람들 유족들은 1인당 1억 5천만 원 전후로 보상을 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진실화해자의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인민군에 동조해서 군경에 맞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를 했고 부실한 조사가 만들어낸 결과죠. 유족들은 자신의 선대가 적대 세력에 동조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선대가 비록 적대 세력에 동조해서 했더라도 군경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선대가 거꾸로 군경과 가족을 죽인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선대가
군경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군경의 가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보상에 얽힌 이런 사연이 이런 갈등의 뿌리가 아닐까. 호남의 마음가짐이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은 그 깊은 뿌리가 이런 보상에 얽힌 사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읽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